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면요. 전지가 있고요. 전지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고 전지의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지금 전지를 도선으로 연결을 해 놓았고요. 도선의 구리 속에 자유전자가 들어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전지의 역할은 뭐냐면요. 전지에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요.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는 도선 속에 있는 이 자유전자도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력에 의해서 이 자유전자들이 쭈루루루 연쇄적으로 밀리겠죠. 이렇게 마치 도미노처럼 청력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이 자유전자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자유전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지에서 이 전자가 화학 반응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방금 본 것처럼 이 전지의 역할은 전지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도선 속에 있는 자유전자를 밀어주는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는 압력을 전압, 그러니까 전자를 미는 압력, 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전자를 밀어주니까 도선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쭈루루루룩 흘렀잖아요. 이렇게 전자가 흐르는 거를 전류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쓰고요. 볼트라고 읽는데 여기 알파벳 첫 자가 보잖아요. V. 그래서 알파벳 첫 자를 따서 V라고 단위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과 관련된 가상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전지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고 도선에 자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구가 있고요. 스위치를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요. 그러면 도선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청력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지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전압 세기를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압이 약할 때보다 전압이 셀 때, 전압이 크다는 거는 전자를 세게 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그래서 전구의 불이 더 밝게 켜지게 되는 거예요.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지의 전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전지에는 전압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압은 전자를 미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알칼리 전지는 전압이 1.5V고요. 수은 전지는 전압이 3V, 그리고 이제 핸드폰 배터리로 사용하는 리튬 이온 전지는 전압이 3.7V라고 써있죠. 그리고 가정용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220V예요. 이렇게 이제 전압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밀어주는 압력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제 세게 흐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펌프를 이용해서 낮은 곳의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퍼올렸어요. 그러면 물은 이 높이 차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에서의
전자의 흐름은 비슷하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펌프를 이용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린 것처럼 전지를 이용해서 이 도선을 통해서 이제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물이 높이 차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이 도선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의 흐름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전구의 불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역할이 비슷한 것을 짝을 지어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전지. 두 개 다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선인 거죠. 둘 다 이제 흐르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의 흐름과 같은 역할이 전류죠. 실제 전자가 흐르는 거죠. 둘 다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레방아랑 같은 역할은 꼬마전구죠. 둘 다 이제 흐름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물체인 거죠. 그리고 여기 하지 않았던 게 밸브. 밸브는 열면 흐르고 닫으면 흐르지 않죠. 스위치는 이렇게 열면 흐르지 않고 닫으면 흐르죠. 그렇게 이제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니까 역할이 비슷하고요. 그러면 쭉 다 했고 마지막 걸 볼게요. 펌프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물의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수압이라 그러죠. 이 수압을 가지면서 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지의 경우도 이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를 밀어내는 그 압력을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압과 전압은 모두 이제 흐르게 하는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가상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물레방아는 전구와 역할이 비슷하고요. 흐르는 물은 전류와 역할이 비슷하고 물의 높이차는 수압이죠. 전압과 역할이 비슷하고요. 펌프는 전지와 역할이 비슷하죠. 수도관은 전선과 역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사용해요. 그래서 전압계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압계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전압계 바늘이 0을 가리키지 않으면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0점을 조절합니다. 전압계는 전기회로의 두 지점 사이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값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 전압값이 큰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전류계와 달리 전지에 직접 전압계를 연결하여 측정해도 됩니다. 전압계의 단자를 바꾸어 연결하면
전압계의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전압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전류계와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통점은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류는 전류 값을, 전압은 전압 값을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한다는 거죠. 자, 차이점은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려는 이 회로에 직렬로 연결을 했는데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병렬로,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에 나란하게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계는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고장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압계의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 봤죠. 전구나 저항 없이 전압계를 전지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전지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전압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압계에서 눈금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류계에서 눈금을 읽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회로에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값과 눈금 값의 최대값이 일치하는 부분에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결한 마이너스 단자가 3V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압의 최대값이 3V인 이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회로에 걸리고 있는 전압은 바늘이 0에서 여기까지 돌아간 거죠. 그러면 여기 이 3V라고 하는 이 눈금의 여기 부분에 전압을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죠? 2.5V가 되는 거죠. 2와 3V의 딱 사이에 있죠. 2.5V의 전압이 걸리고 있다라고 읽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연결한 마이너스 단자가 15V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최대값이 15V라고 써져 있는 이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니까 얼마죠? 10과 15의 반이니까 12.5V의 전압이 걸리고 있다라고 읽어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에는 연결한 마이너스 단자가 30V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이 30V라고 되어 있는 여기 눈금을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기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니까 20과 30 사이니까 25V라고 전압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압값을 읽는 걸 보도록 할게요. 전압계의 눈금 읽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에는 그 단자에 연결하여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30V에 연결되어 있으면 눈금판에서 최대값이 30V라고 쓰인 눈금값을 읽습니다.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15V에 연결되어 있으면 눈금판에서 최대값이 15V라고 쓰인 눈금값을 읽습니다.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3V에 연결되어 있으면 눈금판에서 최대값이 3V라고 쓰인 눈금값을 읽습니다. 전압계의 눈금 읽기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전기회로에 마이너스 단자가 30V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압의 최대값이 30V인 이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10칸이잖아요. 10칸이 10V예요. 그러면 한 칸은 1V가 되는데 이 바늘이 6칸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6칸에 1 곱하기 6을 하면 6V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압은 10에서 6을 더 갔으니까 16V의 전압이다 라고 읽어줄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단자가 15V에 연결되어 있을 때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이 15라고 써 있는 여기에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10칸이 5V인 거죠. 그러면 2칸이 1V인 거예요. 그런데 6칸을 갖잖아요. 그러면 6칸은 3V가 되겠죠. 그러면 5에서 3V를 더 갔으니까 전압은 8V가 되겠어요. 세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단자가 3V에 연결되어 있을 때고요.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이 3이라고 써있는 여기 눈금을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의 경우에는 10칸이 1V잖아요. 그러면 한 칸은 0.1V고 6칸을 갔으니까 0.1 곱하기 6을 해서 0.6V인 거죠. 1에서 0.6V를 더 갔으니까 전압값은 1.6V라고 읽어줄 수가 있겠어요. 학습지 3번 전지의 연결과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전지를 직렬 연결하는 경우에 전압이 어떨지를 실험을 해볼 건데요. 직렬 연결은 이렇게 곱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의 직렬 연결은 전지의 플러스 극이 다른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게끔 이렇게 곱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의 극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되게끔 연결하는 것이 전지의 직렬 연결이겠죠. 그러면 전지의 직렬 연결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전지 한 개와 전구, 스위치, 그리고 전압계를 연결한 전기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때 전구에 걸리는 이 전압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지가 한 개일 때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면 1.5V로 측정되어서 나온대요. 이번에는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을 한 거죠. 자,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했는 것은 옆에 기호가 나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지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되게 전지를 직렬 연결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구가 있고 그리고 이 전압계를 병렬로 전기회로에 연결을 했는 거죠. 이렇게 1.5V짜리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을 하고 나서 전압을 측정해 보면요. 이 전압계의 눈금이 3V를 가리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전지 3개를 직렬 연결을 하고 전압을 측정해 보면요. 전압계의 눈금이 4.5V를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얼마가 돼요? 각 전지 전압의 합과 같죠? 그러니까 두 개일 때에는 1.5 더하기 1.5 해서 3V의 전압을 걸어주는 거고 세 개일 때에는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하면 4.5V의 전압을 걸어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전지를 병렬 연결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지의 병렬 연결은 병렬 연결이니까 전지를 나란하게 연결을 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전지의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끼리, 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끼리 연결하는 것이 전지의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지 한 개일 때에는 전압이 1.5V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랑 같이 볼게요. 자, 전지를 병렬 연결했으니까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끼리 연결했고요.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끼리 연결을 했죠. 여기에 금속에 의해서 이 각각의 극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5V짜리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한 다음에 여기 회로에서의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 1.5V가 측정되어 나와요. 그리고 전지 3개를 병렬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해보면 이 회로에서 전압이 1.5V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요. 전지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전압이 같은 전지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지 한 개의 전압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설명한 전지의 연결과 전압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지의 직렬 연결을 이해해 보면요. 전지의 직렬 연결은 펌프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랑 같은데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물의 높이차가 처음보다 직렬 연결했을 때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물이 흘러내릴 때의 수압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냐면 전체 전압은 각 전지의 전압의 한 만큼 커지게 돼요. 그래서 1.5V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1.5 더하기 1.5 해서 3V만큼 전압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의 특징은 직렬 연결하면 더 높은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지 한 개일 때랑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랑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봐요. 전지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커지죠. 그러면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더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이 전지의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상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전지를 직렬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전지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의 흐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물통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보자는 거예요. 물통이 한 개일 때에 비해서 물통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어땠어요? 다시 비교해봐요. 물의 양은 2배로 많은데 이 물의 높이가 2배가 높아지면 수압이 2배로 세지니까 물이 나오는 속도가 2배로 빠른 거 볼 수 있었죠. 그걸 잘 기억해놔요. 직렬 연결도 마찬가지인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지가 한 개일 때랑 비교를 해봐요. 전지가 두 개일 때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지가 한 개일 때에 비해서 전지가 두 개면 일단 전지가 두 개니까 나오는 전자의 양이 2배로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를 두 개를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압이 2배로 세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흐르는 속도가 2배로 빠르겠죠. 그러면 이 전지에 있는 전자를 다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지가 한 개일 때랑 똑같겠죠. 그래서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전지를 사용하는 시간이 전지 한 개일 때랑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지를 병렬 연결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의 흐름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처럼 펌프를 이렇게 나란하게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높이차가 펌프 한 개일 때나 펌프 두 개일 때나 물의 높이차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는 수압이 변화가 없이 같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같은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전지 한 개일 때랑 전지를 병렬 연결을 몇 개를 했을 때나 전체 전압은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구의 밝기로 비교를 해볼게요. 전지가 한 개일 때랑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할 때랑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보면요. 전지를 병렬 연결했을 때 나오는 전압이 전지 한 개일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의 세기도 같고 그래서 전구의 밝기도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직렬 연결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이번에는 전지의 병렬 연결에서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전지를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상 영상으로요. 전지를 병렬 연결한 회로인데요. 역시 물의 흐름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물통이 하나 있을 때랑 물통 두 개를 병렬 연결했을 때를 비교를 해봐요. 자, 이 물의 수압이 같기 때문에, 그쵸? 물의 수압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속도도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전자이동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지가 하나일 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전지 두 개를 병렬 연결할 때 전자가 이동하는 걸 봐요. 전지가 두 개니까 나오는 전자의 양은 두 배로 많아요. 그런데 전지를 병렬 연결했을 때에는 전압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지가 한 개일 때랑 전압이 같으니까 전자가 흐르는 속도가 전지 한 개일 때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에 있는 전자를 다 쓰는 그 시간은 전지 한 개일 때보다 두 배로 더 길겠죠. 그래서 전지의 병렬 연결의 장점은 전압은 똑같이 걸리지만은 전지를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전지의 연결과 전압의 예를 배웠잖아요. 이거를 실생활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모컨인데요. 리모컨은 대개 1.5V짜리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지의 플러스 극과 다른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이 금속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이처럼 리모컨은 1.5V짜리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을 해서 3V의 전압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3V의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V짜리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해서 리모컨에서 3V의 전압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